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볼 명식은 벌써 천간 10개가 일순환했고요. 다시 이제 간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은 간목이고요. 이제 원령은 해월인데 벌써 얼추 10간이 한 두 번 정도, 두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두 번 정도 도는 것 같습니다. 두 번 정도. 그러면은 간목부터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가 해월에 벌써 2순환 정도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해월의 간목, 신축년 해월 간목, 해월의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뭐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의 배합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감이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고 또 일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 또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동절이죠. 동절. 그래서 제가 항상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계절은 몹시 한습하다. 사주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 중화라고 하는 것에 있는데, 왕쇠의 중화하고 한열의 중화가 핵심이 되는데, 해자축월에는 한열의 중화에서 열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된다 그랬죠.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물만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자축월에는 뭐예요?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 즉 동절에 수가 한 점 더 생기게 되면 영하 10도에서 20도, 한 점 더 생기게 되면 20도에서 30도 기온이 크게 하강하고, 기온이 하강하면 물도 얼고 땅도 얼고 금도 얼고 나무도 얼다, 천하가 다 얼게 된다. 그래서 해자축월의 관건은 뭐냐? 일단 무엇이 됐건 병화라고 하는 화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정화는 안 됩니까? 정화 가지고는 공력이 좀 부족하고요. 이왕이면 있을 거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병화를 얻는 것이 더 좋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얻는 것도 좋지만은 정화 혼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지로 4화라든가 5화 등의 뿌리를 둘 것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물론 병화도 지지로 4화, 5화 내지는 일목 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천간에 투출된 병화가 힘을 얻을 수 있죠. 공력의 차이가 큽니다. 병화하고 정화하고. 땅을 팔 때 정화는 삽이라고 하면 병화는 뭐 포크레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조후다. 조후가 가장 관건이 된다.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종격이죠. 종격으로서 수로 종하는 거, 윤하격이 되지 않는 한, 윤하격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떻다? 절대 화는 필요하다. 윤하격은 전체가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하격이 되는 게 별격으로서, 이건 별격으로서 화가 있으면 오히려 안 되고 그냥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는 별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령, 해, 월, 자월, 축월만 놓고 봤을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은 전후에 일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장 해자축월을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목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간목, 천간갑이라고 하는 글자 아시겠지만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되겠고요. 갑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갑이라고 하는 것 간목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나무가 또 하나 있죠.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이 또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얘를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목,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양은 남자와 같고 음은 여자와 같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무겁고 굵직하고 단단하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어떻게 돼요? 작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도 단단하고 곧고
잘 휘어지지 않으면서 그러한 어떤 단단한 제목으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목이라고 하고, 그러한 양목인 감목을 갖다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갔을 때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거 있죠. 소나무, 전나무, 그 다음에 편백나무 같은 그런 품종 자체가 좀 괜찮은 그런 나무로서 나중에 이런 거는 제목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뜻하고,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를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또 산에 가게 되면 큰 나무는 아니지만 야생화 같은 거 있죠. 야생화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초라든가 이런 잘 휘는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나팔꽃 같은 경우에도 넝쿨 식물에 해당이 되고, 박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가지를 만드는 그런 박도 넝쿨 식물로서 이게 뭘 칭칭칭칭 감고 넘어가는 그러한 나무. 그다음 나무 중에서 또 양류목이라고 해서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다른 나무, 편백나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줄기도 단단하고 해서 곧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치렁치렁 여자 머리처럼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면서 바람 불면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대체적으로 은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목은 양류목이라고도 하고요, 양류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넝쿨 식물 같은 거, 화초 같은 거 아니면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걸로서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강 어떤 것이 아시겠죠? 산에 갔을 때 요거는 감목이고 요거는 을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통명이 돼서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꽃을 화사하게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가 된다. 그래서 감목은 동량지목,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감목을 갖다가 베어서 제목으로 써야 되죠.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나 톱으로서 감목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감목을 동량의 제목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꽃을 피워야 되니까 금을 보기보다는 따뜻한 하고 적당량의 물만 있으면 된다. 물만 적절하게 있어주면 된다. 여러분 화분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안에 화초가 있어요. 난초 300만원짜리 있다 생각하시면은 물을 잘 주고 햇볕을 잘 이렇게 해서 얼지 않게만 해준다라고 하면 난초가 꽃을 피우면 그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감목의 용도, 을목의 용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원령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을 쓸 것인지는 원령이 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원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태어난 월령 해월이죠. 아까 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동절이죠. 동절 중에서도 해월은 초동이라고 하죠. 맹동이라고도 해서 초겨울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동절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절실하다? 일단 뭐가 됐던 아까 말했던 윤합격이 되지 않는 한은 조후가 가장 급선무가 된다. 그래서 해자 쪽 동절에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조우의 공력은 크다. 일단 병화는 갖춰놓고 보는 겁니다. 병화는 예를 들어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던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던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은 있어줘야 된다. 천간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사화라도 하나 정도 있어 주어야지만 있을 수 있겠죠. 사화가 근데 연지 밑에 있거나 일지 밑에는 올 수 없겠죠. 연지 밑에 있어서는 사이상충이 되니까 그건 좋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왕하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이렇게 되고요. 해월은 수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은 장생이 되기 때문에 목도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 같은 경우는 봄, 여름에 나무는 생목이고 생목 자라나는 나무가 되고, 가을, 겨울의 나무는 성목이라고 했죠. 성목은 다자란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벌해서, 작벌이라는 단어를 쓰죠. 작벌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작벌해야 되는데, 그냥 경금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가 경금을 갖다가 날카롭게 단련해야지만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 병화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베이직으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예요?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 경금도 뿌리가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을 제대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해월의 간목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서 작벌해야 되는데 경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간목을 작벌할 때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재련해줘. 여러분 그 목수들이 있잖아요. 목수들이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을 때 대패라든가 톱이라든가 전기톱 같은 것이 이빨이 나가가지고 톱니가 나가가지고 그게 잘 안 되면 나무를 재단할 때 굉장히 거칠게 재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패에 날을 갈거나 톱에 날을 갈거나 아니면 전기톱 같은 경우는 체인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날을 갈아 껴야지만 제대로 0.1mm까지 깔끔하게 재단을 해서 왁구는 일본 표현이고요. 틀을 잡아가지고 집을 짓거나 문짝을 고치거나 할 수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것. 정화가 경금, 톱이라든가 이런 것에 날을 갖다가 깔끔하게 날을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은 몸 필요하다. 반드시 조우할 수 있는 화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일간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될 것이고, 인성 안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양대 양이 되죠. 일간도 양, 수도 인성도 양이니까 정인이 아니라 이거는 편인격이 된다. 해월은 인성인 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그 다음에 자식인 어머니인 수도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수다목 부가 돼서 이거는 모왕자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월의 간목은 일단 임수든 개수든 천간으로 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특히 임수 같은 거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토 자체도 필요하지 않고 아까 원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갑신일주가 되죠. 해월에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금을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뭐예요? 신중 안에는 경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중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발할 수 있습니다만은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있어줘야 된다. 역시 핵심이 되는 해자축월에는 화가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연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 간목 입장에서 정제에 해당이 되지만은 축토라고 하는 것, 금을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습토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있는 것은 이제 축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 자체가 기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 탐합하는 것은 썩 좋지 못하고, 연간에 정관인 신금이 있다, 정관이라서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역시 정관이든 편관이든 간목을 작벌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하는 것이지 신금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금은 역할은 뭐다? 간목을 작벌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를 생해서 날씨를 더 춥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시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경금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를 보든 아니면 병화를 보든 화를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정리를 이제 해자축월 기본 원령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일단 생시를 보게 되면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투출되고 지체 자수를 봤는데 역시나 핵심이 되는 뭘 보지 못했다? 화를 보지 못했다. 해월에 신금까지 있고 자수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해자축 방합까지, 해자축
광합까지 형성되기 때문에 천간에 임수 개수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고 화가 없어서 얼어 있죠. 땡땡 얼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고요. 화를 보는 것, 병화가 투출된 것, 요 병인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생시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해수에 뿌리를 둔 간목,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월령이 수왕절인데 병화 투출해서 뿌리가 없는 것이 염려스러운데 인을 보게 되면 인에 뿌리를 둔 병화 투출하죠. 문제는 신금하고 임목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인신 상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죠. 그래서 병인실은 선택하셔서는 안 되고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하더라도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있어서 조는 아니더라도 금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를 해서 간목을 갖다가 뭐라 하다 작발할 수 있죠. 조는 이럴 때는 어떻게 맡게 되냐면 대운에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목을 받다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룰 수 있고, 무진시 같은 경우 단순한 토조, 어떤 분들 토를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로서는 조우가 되지 않고요. 뭐 이제 수가 많아지는 것을 토가 이렇게 제해주는 그런 용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임수래지는 개수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기사시가 됐을 때 시지의 사화, 즉 천간의 병화가 지지는 사화인데, 이 또한 뭐예요?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사중 병화가 완전히 못 쓴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사신합수가 돼서 수가 다시 왕해지는 거, 이거 사해상충이 아니고 사신합수가 돼서 사화의 기능이 좀 많이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경호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된 거고, 이 경금으로 간목을 뭐 할 수 있다? 작발할 수 있다. 천간에 투출된 오한, 병화는, 정화는 아니지만 지지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하고 간목하고 탐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경금이 이렇게 간목 옆에 있으면 이거 탐합이 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화운으로 가서,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임신시, 계우시는 해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이거 수다 목부입니다. 이건 금이 두 개가 다시 투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제 아무리 월령에 통근한 간목이라 하더라도 수범 목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무토가 투출해서 저 임수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무토도 없고요.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화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조후도 되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된다.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원래는 병인시였는데 아쉽게도 인신충이 되니까 요거는 선택할 수가 없겠고, 정묘시 아니면 이제 경호시 정도로 해서 시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